자, 오늘의 주인공은 제 취향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쿠페 350e 포매팅 모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제 취향하고는 정반대인 모델이에요. 저는 굉장히 작고 SUV가 아닌 세단형이며 스포티한 내연기관 모델을 좋아하는데, 이 차는 전동화 파워트레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사이즈에다가 SUV고 심지어 SUV인데 쿠페형 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것을 제외를 하면은 제가 이 차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상당히 좋은 판매량,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 어떤 점이 매력이 있는지, 제 취향은 그냥 제 취향이고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은 쿠페형 SUV입니다. 쿠페라는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그런 쿠페형 SUV죠. 사실 SUV를 살 거면은 왜 굳이 뒤에의 공간이 좁아지는 쿠페형을 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쿠페형의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 덕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같은 라인업, 같은 브랜드 안에 있는 라인업이죠. GLC 같은 경우에도 GLC 쿠페가 출시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딱 가운데를 잘라서 앞쪽을 보면은 순수한 SUV고, 딱 뒤쪽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SUV인데 쿠페인 되게 이상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델들은 BMW X4, X6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도 같이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죠. 일단 앞모습을 살펴보면은 지금 신형 S클래스 그리고 EQS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죠. 그 모델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세대 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분 변경이 아니라 완전 세대 변경을 앞두고 있는 몇몇 가지 모델들이 있죠. 뭐 C클래스라든가 GLC도 사실은 세대 변경을 앞두고 있고, GLE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세대가 한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모델이긴 한데, 이 GLE 350e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그러니까 2021년 9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시기로 본다면 상당히 늦게 출시가 된 거긴 한데, 이 디자인은 지금 보더라도 한 세대 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세련되고 또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굉장히 굵게 들어간 그릴의 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크롬의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고, 그릴 안쪽에 크롬이 나다다다다닥 박혀있는 이런 이미지, 스타 클라우드 그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별이 막 떠있는 듯한 그런 그릴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데, AMG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범퍼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얌전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AMG 라인, AMG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 아래쪽이 가운데까지 확 올라와서 요 가운데를 더 비워준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GLE 같은 경우에는 크롬의 라인을 조금 더 많이 쓴 그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그냥 굉장히 덩치가 크고 고급스러운 대형 SUV다 라는 느낌이지, 엄청나게 스포티한 이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차의 보닛의 이런 라인들이라든가 헤드램프의 형상, 범퍼의 형상, 이런 디자인들을 보고 있으면은 고급스러움을 메인으로 했지만 스포티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양념으로써 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죠. 자, 이번에는 옆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SUV다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있지만, 요 왼쪽, 뒤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쿠페형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날렵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쿠페형 SUV 특유의 그런 프로포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앞모습 보닛 쪽을 말씀을 드렸던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심플한, 굉장히 단순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휠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이런 차체 컬러하고 동일한 컬러의 클레딩이 장착이 되어 있다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되어 있는 EQ 파워 배지, 그리고 상당히 큰 사이즈의 SUV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는 도어 스텝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하단 보호 커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이 차가 SUV구나, 와일드한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도어 하단에 있는 요 라인, 그리고 창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라인, 두 개의 라인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라인을 쓰는 브랜드들도 있고 굉장히 심플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더 가까웠어요. 굉장히 심플한 라인들을 사용을 해서 잘 매만진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이 벤츠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GLE 쿠페 역시 그런 굉장히 깔끔한 면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쿠페형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는 이 라인이 약간 좀 어색하게 다가오기는 하죠. 차도 상당히 크고 도어의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창문을 감싸고 있는 이 크롬의 라인을 이용을 해서 운전자가 있는 쪽 창문 쪽이 한층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줬고, 가운데 B필러 쪽은 검은색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해줘서 여기가 더 넓어 보이는, 쿠페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구성으로 바꾼 것도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어 그리고 요 웨더 스트립의 마감이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만 하더라도 차체와 닿는 부분에도 도어 스트립을 꼼꼼하게 마감을 해뒀고, 또 하단 쪽에도 도어 스트립을 꼼꼼하게 마감을 해뒀죠. 뿐만 아니라 요 차체 쪽에도 고무 스트랩, 웨더 스트랩을 꼼꼼하게 마감을 해줬고, 이 아래쪽에 차 밖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도어에 가려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특히 요 바지 아랫단 쪽,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요 바지 아랫단 쪽이 덜어지는 것을 막은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역시 벤츠는 고급스러운 거를 많이 만들어 본 애들이야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 아닐까 싶어요. 자, 이번엔 뒷모습을 살펴볼 건데, 아까 옆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벤츠의 비밀무기,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양쪽 플랩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거짓말쟁이가 될 거예요.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에 다 이 연료 주입구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완속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저 구멍이 바로 충전 포트고요. 왼쪽에 있는 구멍은 일반적인 주유구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직접 충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굳이 일부러 충전을 하지 않아도 주행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도 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한 소리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 뒷모습을 보도록 하죠.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벤츠가 출시를 했던 쿠페형 모델이나 스포티한 모델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그런 삼각형 스타일의 날렵한 테일램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렸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CLS 모델 같은 경우, S클래스 같은 경우, 이런 모델들에서 상당히 이미지가 그동안의 이미지하고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GLE는 그래도 뒤쪽에 있는 면적이 그래도 넓은 편이다 보니까 이 테일 램프에 대한 면적도 상당히 넓어져서 그런 이질감은 확실히 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쿠페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유리창이 상당히 누워있죠.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세단과 거의 비슷한 뒷유리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뒷유리에 와이퍼는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을 하면서는 약간 좀 시야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도 같이 있기는 하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벤츠 로고를 위로 살짝 올려주면 열리게 되는데,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차 급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도 4대 2대 4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를 살짝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를 내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서 조수석 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 높이를 낮춰서 조금 더 편리하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다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혹은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전용 모델로 개발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GLE 쿠페를 기반으로 한 파생형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 아래쪽,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배터리에게 공간을 양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트렁크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고, 뭐 골프백이라든가 캐리어라든가 뭐가 됐든 상당히 많은 양을 수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GLE 쿠페 350e 포매틱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 자체는 최근에 만나볼 수 있었던 벤츠의 실내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1년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위 트림인 GLE 쿠페 300D 모델과 상위 트림인 GLE 쿠페 450,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GLE 350e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모델들 중에서 GLE 300D를 없애고 새롭게 추가를 한 그런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GLE 300D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인테리어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GLE 300D 그리고 350e 그리고 450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기존의 300D 그리고 이 35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드 트림과 이렇게 우레탄 가죽 같은 것들이 좀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 있는 반면에 4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드 트림 대신에 블랙 하이글로시, 피아노 블랙이라고 요즘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블랙 하이글로시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고풍스러운 느낌을 내느냐, 아니면은 첨단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LE 클래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요 살짝 올라와 있는 요 손잡이 같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델도 그렇고 기존에도 한번 시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느꼈던 거지만 이 손잡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차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낮거나 너무 좁거나 하면은 너무 공간이 횡해서 팔을 올려주기가 힘든 그런 구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올라온 요 손잡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운전을 할 때 팔을 살짝 내려놓는다거나, 조작을 하고 살짝 내려놓는다거나, 잠깐 기다리면서 이렇게 팔을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편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쪽에 다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서도 왼팔을 올려놓기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GLE라는 클래스 자체가 상위에 해당을 하는 그런 클래스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벤츠 특유의 좌우로 쭉 길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각각 있는 거고, 테두리를 하나로 길게 연결을 해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벤츠 모델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구성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러준 덕분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벤츠를 처음 경험을 하신다거나 기존의 벤츠를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너무 기능이 되게 많아, 뭐가 복잡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띄워주는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 핸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눠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는 속도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나 파워트레인의 회생 정도, 그리고 오프로드가 가능한 SUV이기 때문에 차가 어느 정도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휘어져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G매트릭스, 가속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화면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조 기능이나 내비게이션, 차고, 포휠 드라이브, 바퀴 구동력이 어느 쪽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정신없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차가 워낙에 크고 또 워낙에 편의 장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생기게 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것들이 EQS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오게 될 벤츠 모델들에 골고루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온도나 속도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파란색,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따가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좌석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야간에 이 차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상당히 화려한 그런 실내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은 되어 있지만 기존의 GL이나 다른 세단형 모델과는 좀 다른 일반 쿠페형 스포츠카나 쿠페형 세단과 같은 형태의 선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사이즈고요. 통창으로 되어 있고 이 넓은 사이즈가 통째로 틸트가 되거나 뭐 완전히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한 반 정도만 열리긴 하지만 선루프를 열 수도 있는 그런 구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LE 쿠페 350E 포매틱의 뒷좌석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1열에서는 그래도 좀 넓은 공간, 넉넉한 공간,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다면은 뒷좌석에서는 그런 느낌들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쿠페형이기 때문에 뒤쪽이 쭉 내려가면서 점점 더 낮아지죠.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 공간이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덩치가 크고 앉은 키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GL E클래스라든가 다른 SUV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낮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L E클래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차급이 있기 때문에 차의 실내 공간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좁은 편은 아닙니다. 앞좌석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좁은 편에 해당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뒷좌석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혹은 GL E클래스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보다는 훨씬 작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공간은 약간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아슬아슬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무릎 공간, 발의 공간, 좌우 공간, 이런 공간들은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은 제 몸에 맞춰졌지만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당겨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는 넉넉한 무릎 공간, 발 공간도 어떻게 놓더라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디퍼런셜 기어가 지나가는 그런 자리 때문에 약간 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필요하다면은 가운데도 한 사람이 더 앉을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좌석의 등받이 쪽에는 이제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제 도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앞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 잡았을 때 문을 열거나 닫는다거나 했을 때 그 그립감이나 위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사이즈, 그리고 편리한 위치의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좌석에서부터 이어져 온 앰비언트 라이트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나름의 고급스러움을 많이 챙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뒷좌석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열선 시트, 그리고 앞좌석과 동일하게 적용된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그런 구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트의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등받이에 리클라이닝도 되지 않고 앞뒤 슬라이딩도 되지 않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고정된 지금 이 상태로만 앉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앉았을 때의 시트 포지션, 이 착자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좌석보다는 시트가 조금 더 불편한 느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좌석이 워낙에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가운데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은 컵홀더를 겸하는 팔걸이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의 컵홀더 사이즈가 다릅니다. 운전석 뒷자리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조수석 뒷자리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더 작은 사이즈, 흔히 말하는 종이컵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사이즈의 컵홀더 위치가 더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공간은 쓰지는 않을 것 같고 두 개의 컵홀더를 쓰게 될 것 같은데 좌우 크기가 다르다는 점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페형임에도 불구하고 차의 크기, 차의 급으로 이런 답답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한 그런 모델이 이 GLE 쿠페 아닐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이 GLE 350E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린다면은 파워트레인의 구성이 약간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00cc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9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100kW의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와 그리고 이 전기 모터하고 연결이 되는 토크 인버터 총 4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211마력, 최대 토크 약 34kgm/M를 발휘를 하고요. 전기 모터하고 결합이 되면은 약 330마력 정도를 발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산 출력은 한 330마력 정도 되는 그런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수치들 자체는 4기통 가솔린 엔진?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힘이 충분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직접 운전을 해보면은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또 넉넉한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해주는데 이 전기 모터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은 혹은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배터리의 용량을 따로 표시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GLE 쿠페 350E 같은 경우에는 약 33.2kWh라는 상당히 넉넉한 그런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에 시승했던 폴스타 2라든가 EV6라든가 아이오닉 5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런 차들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절반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상당히 준수한 그런 배터리 용량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기준으로는 전기 모터만 가지고 66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WLTP 기준으로는 무려 9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시승차를 받았을 때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61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됐고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한 거리는 한 65km 정도를 전기 모터만을 이용을 해서 주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WLTP 기준만큼은 못 가지만 우리나라 기준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며칠 정도, 일주일 정도 출퇴근은 상당히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차는 전기 모터가 최대한 메인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넘어선 가속이라든가 배터리가 없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엔진은 최대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덕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촬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료 게이지는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연료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 425km로 지금 떠 있는데 완전히 풀탱크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완전히 0km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를 계속해서 쓰고는 있겠지만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회생제동과 배터리 사용을 번갈아 하면서 연료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차의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자리를 하고 있고 전기 모드만으로,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일렉트릭 모드와 배터리를 최대한 회생시키면서 달릴 수 있는 배터리 레벨이라고 하는 5가지, 거기다가 운전자가 운전자의 성향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는 인디비주얼까지 무려 6개의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모듈들도 있지만,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요 단계를 조절을 해주는,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일렉트릭 모드 선택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회생제동의 단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는 지금 들어갈 수는 없기는 하지만, 배터리가 충분히 있다면은 회생제동의 단계까지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죠. 역시나 걱정되는 거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주는 이런 출력의 부족함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속을 잘 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직접 이렇게 엑셀을 더 밟아보면은 그런 점들에서 그런 걱정을 훨씬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속을 함에 있어서 어느새 시속 95, 97 뭐 이렇게 지금 속도가 올라갔거든요. 전혀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가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엔진만 가동하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4기통 엔진으로 가지고 이 큰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엔진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엑셀을 깊게 밟으면은 엔진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 이런 소리들, 엔진 소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 자체가, 이 차폐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끄러운데? 생각보다 소리가 큰데? 이런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옆모습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웨더 스트랩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정숙성도 상당한 편입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차 자체가 상당히 정숙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다른 뭐 비슷한 사이즈의 대형 SUV라든가 다른 4기통 엔진이 들어간 중형 SUV라든가 이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정숙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 실내 정숙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 차의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4기통이면 어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같이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출력도 충분하고, 실내에서 달릴 때 이 진동과 소음 같은 것들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고, 이 차가 벤츠라는데 벤츠라는 그 타이틀에 어울리는 그런 승차감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요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고 또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그래도 이 차는 벤츠야, 고급스러운 거 우리 정말 많이 만들어 봤고 잘 만들 줄 알아. 거기다가 이 차의 차급이 이게 GLE 클래스인데 시끄러우면 되겠어? 우리는 충분히 조용해, 그리고 충분히 잘 나가 라는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제가 선호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차하고는 확연히 거리가 멉니다.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고요, SUV인데 쿠페형인데다가 전동화 파워트레인까지 탑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차가 주는 주행에서의 느낌은 상당히 편안하면서도 스포티하고,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지만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며, 공간 측면에서도 이 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차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보고 사라고 한다면 좀 많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만, 내 취향 아니니까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그 중에서도 GLE 쿠페 350e 포매틱을 살펴봤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4기통 엔진을 장착한 대형 SUV, 여러모로 제 취향과는 맞지는 않지만 제 취향은 그냥 제 취향일 뿐이고, 시장에서는 충분히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모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주는 이제 사회적인 지위와 품격, 그리고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을 하긴 했지만 300D나 450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도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주행 성능,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움, 그런 측면에서 따라오는 편안한 승차감, 이런 것들은 4기통이면 어떻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됐으면 어떠며 쿠페면 어때? 그래도 이 차는 벤츠고 GL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에 걸맞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잖아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억 176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22년식으로 넘어오면서 단종이 된 300D 쿠페나 이제 일반형 SUV 모델 30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되지 않는 한 8,800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4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1억 중후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주셔야 했지만 35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가격대, 이 정도의 차급을 생각을 한다면은 나름의 합리적인 그런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모델들도 많이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취향의 차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포르쉐 카이엔도 좋은 차고, BMW의 X6, X7도 좋은 차고, 아우디의 Q8도 좋은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LE 그리고 GLE 쿠페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는 역시 이 브랜드가 주는 이 품격과 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취향과는 별개로 이 차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구매 예정이시거나 구매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